안녕하세요. 빰브라북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한 구조로 개편되는 건데, 단순히 이제 자사주 보유하고 있다가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이걸 소각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죠. 이 소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는, 한편 굉장한 어떤 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될 수가 있겠고, 또 더 투명한 구조로 바뀌게 되죠. 그죠? 쏙닥쏙닥거리면서 결국 뭐 대주주들이 결국 뭐 임원들과 함께 뭐 이런 중대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별 주주들도 충분히 인터넷상에서의 의견 표명을 통해서 충분히 소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도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개별주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개별주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그 가치 면에서 금융시장 안에서의 이 개미들의 어떤 이 위치 더 격상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대주주들 횡포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원봉될 수 있는, 원천봉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법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지금 자사주 소각 전제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되면 이 증권사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가서는 주식시장이 이런 자사주 소각을 전제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훨씬 더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스페이스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좀 폐쇄적이었던 이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가 훨씬 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워낙에 또 외국 자본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뭔가 불합리한 어떤 구성만 있어도 그냥 따글따글 자본 다 싸들고 그냥 휙 하고 돌아서는, 클릭 한 방이면 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투심 자체가 이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데, 이게 증시 구조 개편이 되면 보다 투명한 세계화 충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구조를 혁파하는 아주 신선한 변화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도 지금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지금 뭐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3월부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집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아니, 상법 개정을 한 거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게 무슨 연관이 있게? 연관이 많죠. 그만큼 금융구조가 투명해진다는 거는 이 금융구조 안에서 흘러 들어온 게 뭡니까? 대출금 아닙니까? 그죠? 예. 은행이 정말 무한 각으로 퍼졌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뭐 몰빵으로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대출 엄청나게 땡겨졌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 자본들이 시중은행에 이 자본의 파이를 많이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시장도 굉장한 어떤 이 금융 변화의 이 전면에 서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등식 관계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거의 뭐 국내 자본으로 움직이면서 국내 자본으로 대출을 내주고 요돈 땡겨가지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매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만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바뀌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은행이 위험 가중치라고 해서 20%를 지금 제한해 놓지 않습니까? 대출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끌어다 쓰기에는 굉장히 좀 빡빡한 면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이런 변화는 앞으로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또 간접적 효과도 거둘 수가 있겠고요. 결국 오늘 국회 3차 상법 개정 통과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밟고 넘어가는, 그죠? 금융시장의 아주 투명한 소통 구조를 전제로 한 또 한 번의 아파트 시장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소리다.
이게 단순히 상법 개정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투명해진다는 얘기는 등식관계, 아파트 시장, 똑같은 자산시장 관계, 이 직렬 연결 관계 아닙니까? 똑같이 투명해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아주 강력한 어조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투명화를 외치고 있는, 왜 가격 왜곡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서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집값 띄우게 하고 집값 담합하고 그들만의 리그 만들어 가지고 일반 범인들은 도저히 뭐 이렇게 올라간 집값 접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장벽을 높여놨으니까 진입하지도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혁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편으로 지금 오늘 트럼프가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말고요. 미국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는데 이 키포인트가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관세를 엄청나게 밀어붙였으니까 대법원이 최종 판결로 이거 위헌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또 과감하게 내렸으니까. 이 와중에 또 트럼프는 또 주저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근데 이러한 기준은 자국민들이 물가 부담으로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비교적 가격이 낮은 이 선택권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비교적 싼 값에 수입해왔던 아시아나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물품들이 다 이렇게 차단을 당해버리니까, 관세가 높아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격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는 거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국회 국정연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얻은 건 이거 하나예요. 관세. 키포인트가 관세였다. 참, 이런 어떤 관세 불안정성이 결국은 어떤 일을 초래하느냐. 결국 미국은 세계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금융국가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관세라는 이 장벽 안에 딱 스스로를 가둬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숨을 죽이고 자체 경쟁력을 잃는 하락세, 고스란히 지금 주식시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세 정책 시장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불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형편없이 지금 주식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결국 최고 결정권자의 스탠스가 금융시장 유연성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나스닥의 훈풍이 이젠 삭풍으로 바뀔 정도고, 매일매일 서학개미들은 녹아내리는 자기 계좌 바라보는 그 속쓰림 대신 국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불장을 지켜봐야 하는 지금 포모 현상까지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죠. 집주인들의 이 공포, 결국 뭡니까? 서학개미들이 미국 쪽 주식시장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작년까지만 해도 거뒀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 꺾여버렸어. 수익률이 급격한 하락, 아파트 시장에서 다주택자들, 집주인들이 집을 사서 꾹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시세 차익이 껑충껑충 뛰었던 그 어마무시한 차익 수익률, 급격한 하락을 지금 맞이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규제가 이만저만해야죠.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집값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4%까지 오른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 지금 물거품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현실들은 결국 집값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이고, 이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이 포머는 그동안 굉장히 그게 다랬어요. 아유, 내가 오늘 집을 사지 못하면 내일 벼락거지 되겠구나. 근데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금융시장 속에서의 어떤 기회를 지금 잡을 수 있고, 부동산 시장 쪽은 적어도 한 서울에서는 기회를 잡으려면 10억에서 20억 있어야 되는데, 금융시장 쪽에서는 한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면 충분히 지금 불장해서 수익률을 굉장히 구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시장 쪽의 포모가 누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유동성을 다른 곳으로 좀 방향전환할 수 있는 금융 쪽으로의 방향전환이 여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오히려 지금 자금이 딸려가지고 공포심에 지금 눌려있고, 왜냐면 빨리 팔아야 되니까 현금화 시켜야 되고, 아직
내 집 마련이라는 진입을 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은 그 자금 가지고 금융시장 쪽으로 말머리를 돌려세울 수 있는 또 여유가 생겼고, 이게 완전히 지금 주식시장 상황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자, 집주인들의 공포심은 결국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호가 내리지 않겠다 했는데, 호가 뭐 1억이 뭡니까? 10억까지 내리고 있는데,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어떤 규제도 먹히지 않았던 언터처블의 공간, 이 다주택자들의 호가는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막 스르르 용암이 녹듯이 녹고 있습니다. 결국 요지부동 집값 호가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예. 호가가 움직여서 실거래가가 내려간다는 거,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강남 3구와 마영동에서는 아예 뭐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지금 2월 25일 오늘 매도자 스탠스 극적 변화의 날이 지금 밝았어요. 7만 건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6만 6천 건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보통 한 5만 건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7만 건, 2만 건이 그냥 순식간에 늘었습니다. 자, 이 2만 건 뭡니까? 다주택자들의 급한 마음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고스란히 그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팔지 않으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누르고 있으면 집값은 엄청나게 오를 건데 뭐 여유로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팔지 않으면 이래도 걸려, 양도세 맞을 수 있어요. 저래도 걸려, 증여하자니까 조금 좀 애매하네. 꽉 막힌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매물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런 공포심리가 쫙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파트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매도 심리의 가장 결정적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네요. 요 딱 문장 하나가 지금 아파트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를 대변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로또 아파트 대공룡 멸망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제 로또 아파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예. 지금 강남에서 분양가 상한제 달고 나오는 아파트 뭐 시세 차익 뭐 20억이다 뭐 해서 플러스 붙여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강남 분상제 없애야 됩니다. 대신 비강남권의 분상제를 부활을 시켜서 어느 정도 비강남권이 강남권 따라가려 했던 그 가격들을 좀 낮추는 게 훨씬 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분양시장에서 또 미분양을 덜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아마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 묘안들이 있겠죠. 아무튼 주택을 많이 소유할수록 혹이 붙은 것 같은 부담감을 지금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시장의 이 변동폭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경제심리지수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는데 0.2포인트, 6.6포인트 CBSI가 상승하고 있죠.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조업 분야도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슬슬 올라가는 추세, 3.9% 상승하고 있고요. 자, 왜 이렇게 기업 심리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나? CBSI가 기업에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옛날에 그냥 뭐 형식적으로 기업들 지원해주겠다 이런 어떤 형식적 자금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코스피가 지금 6천을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든든한 이 지원군들이 있으니까 기업 심리지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제조업 심리지수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비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92.15 전월에 비해서 0.5% 상승했어요. 뭐 내수가 안 좋다, 경제가 좀 폭망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걸 딛고 지금 잘 밀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비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 기업 심리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코스닥을 지금 1100 수준인데 1300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어떤 기술력이 세계적입니다. 깜짝 놀라요. 코스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기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실 텐데, 야, 이 정도 기술을 갖고 있나? 근데 지금 기업 가치가 너무 형편없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 내구성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한 자금들이 이 뭐 좀 가치 평가에서 저하된 부분들을 인식하고 들어오게 된다면 더욱더 기업 심리 지수는 높아지고, 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는 어떤 수출 강국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코스피 6,100선. 야, 6,000을 뚫어서 6,100선에 2.5%는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외국인이 1조 2천억 뺐지만 개인과 기관이 이걸 좀 받쳐주고 있죠. 외국인이 이렇게 빼는 건 뭐냐면 지금 AI 거품론이 또다시 지금 생성화돼가지고 미국 나스닥 쪽이 어느 정도 빠지면 외국인들이 한국 쪽만 막 확 바라보고 뭐 달리기도 그렇고 하여간 양다리를 딱 걸쳐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빼고 있는데 내일 되면 또 들어올 겁니다. 코스닥 역시도 지금 1100선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좀 빠지는데 개인이 지금 사들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떡락해버리면 코스피 코스닥이 영락없이 다음날 완전히 그냥 2배, 3배로 떡락했었는데 오히려 올라. 뭐 갈라치기를 하듯이 반대로 움직이는 어떤 굉장한 어떤 잠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마켓 레이더를 보면 이 코스피가 1.7% 이상 상승한 반도체와 자동차 이 지수가 견인을 했죠. 메타와 AMD가 뭐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144조 원어치 칩을 사겠다. 메타가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AMD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가 또 호재로 받았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분 현대차가 지금 1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2%, 100만 원을 찍었는데 2%가 더 올랐어요. 참 이게 정말 상상조차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반대적으로 지금 아파트 시장은 대장 단지라 불리는 대장 종목들은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대장 단지들은 헬리오시티가 7.6억 하락했고요. DH방배 7억 하락했고요. 올림픽 팍버레온 3억 6천인데 이거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6억 5천 하락한 거래가 지금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지금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삼성은 20만 전자 찍었는데 강남은 호가가 10억씩, 20억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딱 명암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뚝뚝뚝 아파트 시장, 쭉쭉쭉 주식 시장. 이렇게 명암이 갈리는 자산 호불호 현상이 곳곳에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주식 종목 모든 종목들을 견인하는 그런 어떤 정말 선순환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또 코스닥의 종목들도 같이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메타가 AMD 칩을 144조 원가량 구입한다는 소식. 뭐 기존 기업들의 상승 효과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전체 훈풍 소식이 들리고 아파트 시장은 이와 반대적으로 시장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유동성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 연장의 쐐기를 박는다는 그런 소식. 투기판 아파트의 종지부를 찍는 변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지금 유동성의 원리가 지금 완전히 쫙쫙 그냥 마른 땅 갈라지듯이 부동산 대지형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 자,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자산 시장의 선제 지표가 될 수 있는 이게 지금 9,5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자, 왜 내려왔을까? 왜 하락하나? 아파트 시장의 선제 지표가 됐습니다. 충분히. 왜? 공포심 첫 번째. 이게 떨어지니까 이거 감당 안 되겠네? 빨리 팔고 튀자. 똑같습니다. 다주택자들 매물 출회하는 거 왜 계속 매물을 공격적으로 내놓을까요?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 이쯤에서 팔고 나가자. 공포심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비트코인 왜 급락하나? 부동산 시장 선제지표가 되는데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아파트 시장 규제와 세금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요.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지금 도저히 없습니다. 다 지금 촘촘한 그물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 왜 비트코인 떡락하나? 주택시장 선제지표 될 수 있다 했죠. 세 번째, 투심의 위축. 비트코인을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어. 왜냐면 쭉쭉쭉쭉 올라줘야 되는데 떡락을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도 더 이상 무리해서 살 필요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치고 있어요. 왜? 올라갈 게 아니라 이제 떨어질 게 명확하니까. 투심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비트코인과 주택시장 똑같이 가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이 내리꽂히나? 집값시장 선제지표 네 번째, 유동성이 소진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고래 역할을 하는 자금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부동산 시장 역시도 집을 보던 대기 수요가 말머리 돌려가지고 금융시장 쪽으로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하고 아파트 시장 똑같지 않습니까? 왜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나? 공포심, 규제의 불확실성, 투심이 위축됐고 유동성이 소진됐기 때문에 딱 이 네 가지 답이 모든 걸 말해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고스란히 나오지 않습니까? 올림픽팍포레 6억 5천 폭락했고 대치동 삼성아파트 3억 5천 하락하고 있고 결국 쇠퇴하는 금융시장, 특별히 비트코인 시장 현상과 투기로 퇴락한 아파트 시장 너무나 닮아있다. 결국에 비정상적인 집값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너무도 뻔하다는 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팩트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잘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캐릭터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3월부터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한 어떤 바람이 불 겁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이 도저히 집을 못 사요. 예. 그만큼 금융시장이 투명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이 그쪽에서 흘러나온 자금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세워진 부동산 시장, 그쪽이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투명해지면 이쪽도 당연히 투명해져야죠. 엄청난 개혁의 시동이 걸려 있고 또 풀악셀을 밟고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 계속적인 속도로 달려나갈 겁니다. 아무튼 무주택자 실수요자 되시는 분들은 좀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좋은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오빤브라 목토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